네, 수주율 데이터 플러스 전환하면서 펀더멘탈 개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업종별 흐름 잠시 살펴보면요. YTN M&A 소식 관련해서 미디어주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건설기계, 인터넷, 반도체, 엔터,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들, 도시가스나 사료 업종은 좀 크게 빠지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 진단에서 종목 이야기 해주실 분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세 시원하게 나와줬고 어제 오전장에서 이 바닥 확인한 것이라면 그 반등세 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이제 앞으로 조금 어떤 과대낙폭에 따라서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지표에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국채금리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경제 지표를 계속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대형주 위주들로 좀 수급이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보다는 어떤 개별 실적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 선정을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매크로 지표들 보면서 실적 주시하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에 수급 들어온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사우디 디지털 트윈 사업 이 관련주로 엮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포시에스가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나무기술도 9.79% 올랐는데 여기에 정부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렸다는 거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대유 에이텍은 9.72% 역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대유 위니아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규장에서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적인 호실적주로 좀 꼽히는데요. 5.82% 오른 모습이죠. 실적 시즌인 만큼 이렇게 어닝 시즌에 관심이 많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급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JLK 3.22% 올랐고요. 어제 장중에 뇌질환 AI 솔루션 관련해서 글로벌 넘버원을 꿈꾼다는 소식 함께 전해진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5종목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네, 우선 나무기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간외에서 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보안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포시스도 그렇고요. 관련주들이 어제 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보안 관련주 안에서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등락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어떤 좀 대장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나무기술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과대낙폭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부 시스템도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재료 자체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도 또 엮였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주가 부분도 그렇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이런 이제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이게 된다면 그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아직까지 매출로 크게 발생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AI 산업과 더불어서 좀 유망한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뭐 AI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떠한 그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가에서 조금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제 이제 시간의 종가인 뭐 2,410원대 이하로 조금씩 눌린다면은 담아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3,000원대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격대를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실적 보증이 있는 만큼 트레이딩으로서의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기술 목표가 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월가 월보 종목 진단에서도 실적 지금 발표될 기업들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또 HD 현대 건설 기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이런 큰 종목들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 재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데요. 미국 중심의 전기차 호조가 기대감이 얻고 있죠. 이에 따라서 좀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은 8조 원 넘기면서 7%대 늘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무려 40%대 급증을 하면서 7,312억 원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에 그래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매출액은 19%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지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은 15% 가까이 급감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56%대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하방을 다지고 또 전장으로 상방을 여는 기업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원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을 확인하는 구간인 이 HD 현대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요. 매출액은 9%대 늘고 영업이익은 16%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어서 보시면 판가 인상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 22%대 늘고 영업이익은 무려 64%대 급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확인해 볼까요? 매출액은 3%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47%대 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변함없는 성장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는데 중국은 올해가 바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매출액 9%대 줄고 영업이익은 29%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봉영강 부진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고 3분기에 이익이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요인을 감안했을 때 3분기 영업이 흑자가 가능한 기업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매출액이 무려 108%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보여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반면 매출액이 5%대 줄고 영업이익도 6%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터널 공사 관련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액은 9,609억 원으로 10%대 늘 걸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이 2,939억 원으로 9%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4공장 램프업으로 20%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장 특징 기업 알아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 라인업이 깁니다. 자, 그중에서 두 종목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종목 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관심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인데 사실 조금 담아보셔도 지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예전만큼은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분위기를 지금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또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런 상회하는 수치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 실적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상회하는 수치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이제 소재 쪽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SK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 배경에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액공제만 하더라도 상반기 때 한 2,15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수익성 개선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2차 전지 쪽은 이 IRA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액션을 계속 좀 취하고 있죠.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이런 배터리 셀 출하량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도요타와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배터리 자회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이런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품질 부분이나 기술력을 좀 인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단기 계약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 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어제장에서 오전장에는 시총 100조를 깨고 잠시 내려갔다가 오후에 반등하면서 2.75%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가도 좀 괜찮다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 다시 한번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만 8,500원대 이하에서 40만 원대까지는 조금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 저항대 부근이 1차적으로 55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건설기계 쪽도 다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동종업계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뭐 두산마켓이 있겠고 뭐 기계 장비 쪽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또 이제 이런 기계 관련주들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낙폭이 심한데 불구하고 이제 실적은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또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매출액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두산마켓이 가장 높은 편인데 사실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수익성 개선 부분을 보면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가장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좀 알짜배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 이제 그 건설 경기가 좋아야 이런 기계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이런 주택 관련해서 어떤 또 정책 지원도 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주의 경우에 또 이제 리튬에 대한 어떤 그런 수출량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굴착기 수입액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앞으로 니켈 생산량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니켈 광산에 투입할 이런 굴착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계 장비주들은 앞으로도 좀 전망이 계속해서 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펀더멘탈 관련해서 체크해 주셨고요. 이제 어제 푸틴 건강 이상설, 심정지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뭐 전기 굴착기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들
부분들, 그러니까 재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움직임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다시 한번 지금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사실 건설기계 쪽도 네옴시티랑 뭐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를 타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중동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지금 이제 수주액이 계속해서 좀 프로젝트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중동 매출 비중은 하반기부터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아 가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봤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된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관심주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덕산 데코피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또 급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OLED 쪽 소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전해액을 또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좀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OLED나 반도체 업황이나 앞으로도 이제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기업들도 같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선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과 OLED 업황이 좋아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동사의 주가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OLED 쪽도 업황 개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OLED TV 출하량이 이제 내년부터 10%씩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떤 OLED 소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역시도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 유보율도 매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상반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자본 유보율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실적 부진하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2021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또 반도체 업황이 크게 개선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역시도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단기로도 괜찮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장 초반부터 강했던 덕산 테코피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 수급 이틀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액 개발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하죠. 가격은 뭐 19,600원 이하에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이제 25,000원대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 테코피아에 대한 가격 전략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나무기술, 또 LG 에너지솔루션, HD 현대인프라코어, 덕산 테코피아까지 오늘 종목 챙겨 주셨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